네, 월요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로 오늘 장을 마감을 하고요. 코스피는 오늘 시가 대비 많이 올라 있고 코스닥은 시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2098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 2090선, 2088선 근처에서 시작을 해서 상승폭을 조금 더 늘려나갑니다. 이제 2100선 바로 코앞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고가로 2099.97포인트를 찍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시가 좋게 시작을 했지만 장중에 강보합권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시장이 아직 강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 밑꼬리를 달고 그대로 다시 올라옵니다. 689.54포인트로 오늘 시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2,379억 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기관이 소폭 매수를 기록을 하다가 개장 이후에 곧바로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매도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매도를 기록을 하다가 2시 정도 넘어서면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수 덕분에 코스닥이 오늘 강보합에서 다시금 1% 고가 상승까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후반 들어서 매도 규모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가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가 0.7%, 현대차가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1.3%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까지 현대차 그룹주들 대부분이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상승 여력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아모레퍼스픽 정말 강합니다. 370만 원대까지 돌파합니다. 4% 이상 오르면서 화장품주들의 상승은 아직도 끝이 없어 보입니다. 자, SK텔레콤, 삼성 SGS는 오늘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의 상승폭이 이제 상한가까지 또 진입을 했습니다. 86,900원. 코스닥의 시총 1위 종목과 2위 종목의 분위기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음 카카오는 최근 시장 상승과 전혀 동떨어지면서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은 그야말로 코스닥을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이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또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셀트리온이 오늘 1위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다음 카카오가 0.7%대 약세, 동서가 지난주 상승을 딛고 오늘 하락세로 마무리를 짓네요. CJENM, 파라다이스가 1%대 상승세, 메디톡스가 3.5% 오르고 있고요. 오늘 모바일 게임주도 대부분 조정을 받습니다. 컴투스도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변동성이 큰 모습을 연출했던 산성 LNS 기억나시죠? 상한가에서 곧바로 마이너스 3%로 지난주 종가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늘은 또 8% 이상 오르면서 지난주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 다시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텔신라와 현대산업이 손을 잡고 시내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호텔신라가 곧바로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1만 3천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용산 아이파크몰에 큰 매점을 입점시키기로 하면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산업도 마찬가지로 상승세입니다. 오늘 7.5%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그동안 박스권에서 이어왔던 부분을 모두 탈피를 하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3,800원 시내 면세점 사업에 따른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산중공업이 상승세입니다. 3개월 만에 오늘 오름폭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좀 더 길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3.7% 오르고 있습니다. 나흘째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33,300원대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바닥권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한진해운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최근 시장의 핵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1% 이상 오르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에 이은 모습입니다. 한진해운뿐만이 아니라 현대상선, 대한해운 같은 해운주들이 물동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함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유가 하락으로 원유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진해운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를 유입시키면서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NC소프트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4.8%대 약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신작 게임이 나타날 때까지 NC소프트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 오늘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18만 7,500원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죠. 시장의 마감 전략 세워봅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시장은 오늘도 지난 주 후반에 이어서 이제 증권업종이나 건설업종 그리고 일부 화학주들 그다음에 그동안 낙폭이 좀 컸었던 조선주들 등 이를테면은 그 유동성에 기반한 어떤 업종의 흐름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보시면 이제 IT 업종이나 자동차 업종 같은 업종들은 비교적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지난 주말만큼 지수 상승의 탄력성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조금 제한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이제 발표될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의 경제 지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은 다소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어떻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떤 경제 지표나 실적 부분도 다소 미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지수 흐름 상승 흐름은 조금 숨고르기 국면에 놓여질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현재 시장의 흐름이 어떤 실물 경기나 펀더멘탈 요인에 기인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유동성 장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강세 흐름이 어떤 그 급격한 조정보다는 이격을 좀 축소하는 그런 정도의 시장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어떤 순환매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지수는 오르지만 상승 종목 수는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최근 들어서 급등한 이를테면 증권이나 건설 일부 다른 업종들도 내지는 종목군들도 필연적으로 이격 축소하는 과정이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종목을 선정하신다면 역시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집중되는 이런 종목, 추세적인 흐름들이 이어지는 종목으로 제한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지수가 조금 숨고르기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어떤 대응, 그 다음에 역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성도 유동성이지만 역시 실적 개선 종목을 어떤 선별적인 접근이 조금 집중되는 그런 집중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감 전략 우원명 부장과 함께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시장은 동시호가에 들어왔고요. 마감 중계도 함께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코스피가 지금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0.5%, 오히려 후반에 더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예상 체결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일단 현재 예상 체결 지수 2098포인트 정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해서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그런 지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고르게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지속적으로 좀 매기가 몰렸던 건설주라든지 증권주라든지 해당 업종으로 매기가 몰리면서 다시 한번 지수를 2100포인트까지 갖다 붙이는 그러한 강세장을 좀 연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니 해도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지만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거래소 시장의 상승 추세, 견고한 상승 추세 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수급상 큰 흐트러짐이 없는 한 이러한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지수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전략도 한번 세워볼 텐데요. 코스닥 지금 마감에서는 또 오늘 고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시장을 다시금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마감이 될까요? 네,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상 하루하루 변동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중 매수로 돌아서면서 일단은 코스닥 시장 1%대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바이오시밀러의 상업가치 부각 소식에 셀트리온의 상한가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마감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코스닥 모두 오늘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선물지수도 0.7% 오르면서 264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네요. 글로벌 증시, 특히 아시아 증시, 중국과 그리고 일본 증시가 강한 연동성을 나타내면서 우리 증시도 소외되지 않고 승승장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4월 13일 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분위기가 좋았고요. 이런 상승세를 오후까지 가져오면서 우리 시장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0.53% 오른 2098선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코스닥은 1% 이상 오른 689.39포인트로 월요일 시장을 모두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특징 종목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같은 경우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300억 정도 금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역시나 이제 외국인이 사는 종목, 사는 업종이 좀 강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전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앞서 언급드린 이제 건설주라든지 증권주들이 강세 현상이 좀 두드러졌고요.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증시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또한 유동성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요. 중소형주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대형 증권 업체들까지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건설업종 역시나 과거에는 이제 주택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대산업이나 대우건설 같은 업체들만 좀 올라가는 흐름이었지만 지난주부터 흐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낙폭이 과대했던 해외 쪽 수주가 굉장히 많았던 이러한 낙폭 과대한 건설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호텔신라와의 시내 면세점 진출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가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좀 종목별로 수급이 몰린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업종의 건설 업종 전반적으로 매기가 좀 몰렸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최근에 매크로 지표의 호전과 함께 화학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좀 뜨거운데요. 화학이나 정유업종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이 워낙에 작년에 안 좋았었다 보니까 실적이 올해만큼은 이러한 매크로 지표를 바탕으로 터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 몸에 좀 받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화학 정유업종에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거래소 시장의 가장 특징주로는 호텔신라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호텔신라가 사실은 카지노주라든지 호텔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실 타 업종 대비해서는 다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현대산업과의 시내 면세점 진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호재를 바탕으로 금일 좀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러한 부분이 좀 금일에 좀 특징적인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 종목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들이 다시 날아가네요.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화장품주들에 대해서는 마침 또 특징주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시밀러의 강세 흐름 속에 상대적으로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 하락세가 좀 눈에 띄는 하루였었습니다. 기관들의 매도세는 여전히 좀 확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4월 들어서 하루만 제외하고 줄곧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 수급은 하루하루 좀 변동성이 여전하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게임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1%대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국내 게임사들은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컴투스가 2.5%, 게임빌이 4% 정도의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제시가 되고 있거나 혹은 일부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어떤 일정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더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엔이라는 종목은 오늘장 4%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중국 최대 음반 기획사인 위에화와 함께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그리고 그런 점이 향후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엔트리와 함께 자회사 스타쉽이 신규 보이밴드와 걸밴드를 런칭할 것으로 좀 보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경우에는 종목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형 화장품주들은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중소형주 내에서는 산성 LNS는 초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대봉 LS라든지 ACT라든지 코스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원료라든지
이런 거를 생산하는 업체들 쪽에서는 오히려 시가 대비해서 상당 부분 좀 밀리면서 음봉 마감을 보였다는 점 안내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지인트라는 종목인데요.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절삭기계 중에 하나인 그 소형 머시닝 센터를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15,000원 공모가였습니다. 네, 시가가 29,15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쉽게 하한가로서 24,800원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확인해 보죠.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타 다른 시장들 어떻게 마감되고 있는지 자세한 동향 전해주시죠. 예, 지금 아시아 증시 이제 강세 속 움직임 속에서 혼조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2만 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 기준으로 0.01% 하락한 19,905.46포인트의 장 마감했었는데요. 아무래도 2만 선 돌파를 앞둔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면서 증시에서의 2만 선 돌파는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9,900선에서의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만큼 계속적인 이런 상승 기조 속에서 2만 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좀 장중 혼조세 움직임이 이어져나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강세 움직임 보이면서 4,100선 부근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1.59% 상승한 4,098.45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4,100선 부근까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지금 해외 글로벌 자금들의 움직임 또한 아시아 증시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중국 증시로의 꾸준한 유입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3월 무역 통계에서 수출이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도는 15%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었지만 특별한 매도 재료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인 요인에 따른 시장에서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결국 연내 4,600선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중국 증시의 상승 기조는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과 함께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팔고 외국인들이 사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어떻게 종목들 가려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코스피 시장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측면에서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2,800억 정도 순매수해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좀 문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기관은 2,790억 정도 외국인이 산 만큼 팔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투신권에서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투신권에서 1,700억이 넘는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내부를 좀 뜯어보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1,000억가량, 1,000억이 조금 넘는 그러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기관 쪽에서 프로그램을 동반한 매도가 좀 출회가 되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수급을 좀 보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2,800억이나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거의 전 업종 별로 좀 매수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제조업이나 전기전자, 서비스업, 유통업 쪽으로 매수세를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세를 보이는 와중에서도 산 업종이 있습니다. 화학이나 건설, 증권 쪽으로 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서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학, 건설, 증권, 금일 다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없고 오히려 기관이 매수를 보이다 보니까 해당 업종이 좀 수급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별로 상세하게 좀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 매수 비중이 좀 높았고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LG화학, 대우조선해양 순으로 좀 매수세를 보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LG화학이나 삼성증권, 역시나 대우조선해양, 한화 쪽으로 좀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LG화학의 매수 금액이 좀 눈에 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LG화학 포함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수급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550억 가까운 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소위 찍은 종목은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오늘장 549억 원인데요. 지금 셀트리온 쪽으로만 657억 원의 매수가 집중됐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도 114억 원에 지금 매수가 집중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수급을 제외하고 봤을 때에는 외국인 매도 그리고 기관들은 매도폭이 조금 더 컸다라는 의미로서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밖에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도 역시 외국인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가 좀 이어졌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또 일부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 매수를 이어갔고요. 반면 외국인들은 파라다이스와 함께 오늘 상장된 뉴진트 등을 좀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중소형 화장품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코스온, ACT, 그리고 이 밖에 C큐브, 산성 LNS 이런 종목들의 지금 기관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상위에 올라와 있었던 만큼 기관들의 어떤 집중되는 매수와 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 동향 오늘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098원. 오늘 동향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 오늘 0.53% 정도 1,098원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화가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똑같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보이면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제가 분석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위해서는 달러로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화로 당연히 매수를 해야겠죠. 그만큼 이제 원화가 강세 기조로 나온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역시 국내 주식을 매수하고자 원화의 강세 현상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역사적 귀납적으로 이제 살펴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는 대세 상승장이 항상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사기 위해서 달러로 매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원화를 찾게 되고 원화의 수요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돼서 환율과 주식이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말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마침 그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고요. 이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또 이제 유가랑 좀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위험자산 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둘이서 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 유가나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같이 보시는 게 좀 중요한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안 될 때 조금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자체도 오늘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은 흐름 그리고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질 수가 있는데 1,100원 정도 선이 바로 이제 박스 상단선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넘어주게 된다라면은 국내 수출주에도 긍정적인 흐름이고 그리고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 상황도 기조도 좀 이어질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1,100원 선을 기준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떤 지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동향도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코스피 오늘 주 초반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번 주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누가 봐도 상승 추세를 타고 지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와중이라면 사실은 눌려줄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된다. 종목별로 눌림시마다 매수 공략 포인트를 잡아나가는 것이 수익률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 현재 추세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도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 앞서서 환율 관련돼서도 내용들이 있지만 이러한 매크로 지표에 따른 현물 매수세가 꾸준하게 지금 만기 이후에 유입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장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업종별로 적당하게 눌려줬을 때 여전히 매수 공략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당 업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건설이라든지 증권, 정유라든지 화학
조선업종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 돌아가면서 지금 올라가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종 중에서 기술적으로 적당한 눌림이 온 종목을 매수를 하신다면 오히려 굉장히 수익률에는 도움이 된다. 수익률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장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중소형주들 매기가 쉽게 줄어들지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번 주 전략 세워보죠. 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대로 사실 시장의 수급 대비해서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수급상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셀트리온 쪽 매수세가 상당 부분 좀 왜곡 현상을 좀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의 수급은 좀 셀트리온의 매수세를 좀 제외하고 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조심스럽게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만 셀트리온의 이런 그 관심 자체가 지속이 된다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추가 상승에 대한 분위기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신규 매수에 대한 접근은 역시 실적 호전주로서 포트폴리오 좀 슬림화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어닝 시즌만큼 실적 노이즈에 따라서 크게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계속적으로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0.7% 강한 오름세로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오늘 송명준 파트너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명준입니다. 네, 선물시장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우리 선물시장은 지난주 대비해서 한 0.76% 상승한 264.50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주요했던 것은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3일 연속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서 오늘까지 지금 현선물 쪽에서 좀 강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큰 움직임 없이 견조한 형태로 반등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장은 거의 간망세를 좀 취하다가 장 마감하기 전 1시부터 시장이 좀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또 1시 이후부터는 좀 횡보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 부분은 외국인 투자들이 추가적인 매수가 또 자제가 됐기 때문에 현재 지수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없었던 부분이었고 전체적으로 좀 감망하는 모습을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2,100포인트를 이제 문전에 2,100포인트를 봤다고 인정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 저항권이 좀 걸려있는 위치고 외국인 투자들이 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매물 수화를 좀 대비하고 있는 모습 또 아울러서 하락을 가리켜주고 있는 풋옵션에 대한 매입을 금일 같은 경우 56억 종가상 남긴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일단 상단 저항권에 대해서 좀 인식하시고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지난주 제시됐던 것처럼 265포인트 밴드권까지는 일단 오늘 도달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 내일부터 265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좀 숨고르기 장세를 좀 전환할 수 있고 또 265포인트권에서 현재와 같은 수급 상태에 전개된다면 추가적으로 268포인트까지 추가 밴드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화이팅 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100포인트 내에서 저항권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보수적인 이야기도 점차적으로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상황 확인해 봤고요. 오늘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중 프로그램 동안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수익률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발 증시 특급 스타앤스타 챌린지 탑5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한진해운이 26%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앞서서 마감 시황 특징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10% 이상, 오늘도 11%대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수익률 1위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네오티스가 9.1% 수익률로 2위, 에스텍파마 5.7%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KG모빌리언스가 3.4%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스페코가 1.4% 수익률입니다. 신규 편입 종목이 있습니다. 대한해운도 또 편입이 되네요. 해운주들이 인기가 많네요. 25,350원에 코센이 1,870원, 백산이 5,330원에 편입이 됩니다.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 오늘 SK증권 본사영업부 포트폴리오인데요. 경인양행이 12% 수익률, 삼성전자가 3%, CJ 헬로비전이 2%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비타민 1개월 무료 당첨자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뒷자리 3745-5252-9903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세 분 모두 축하드리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